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드디어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매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특별관들은 모두 매진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런 상태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분명 천만에 갈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랜 기간 극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 영화가 천만에 가느냐 마나를 판단을 할 때 영화가 얼마나 많은 회차를 매진시키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매진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안 좋은 저성만 남아있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좋은 저성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굳이 관람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가 매력적이라는 반증인 것이죠. 자,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어땠는가 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다른 예술활동에 비해 어려운 점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상상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영상화하여서 사실 같아 보이게 만드는가, 그것이 관건이죠. 심지어는 이런 작업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잘 설명을 하고 모든 사람이 협업을 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선에서 이 영화는 생각의 시각화를 훌륭하게 해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블 영화 중에서도 시각적인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바로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전작이었던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봐도 피터 파커가 미스테리오의 환상이 같은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이런 시각 효과를 처음 선보인 것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인 것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그 두 영화의 주인공이 모두 등장해서 과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봤던 시각 효과가 이번 영화에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대형 화면을 가진 상영관이나 세계관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4D 상영관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 장면이 나오도록 스토리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에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스토리 면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이 영화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조금은 유리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대다수의 영화들이 초반 전개를 인물에 대한 설명이나 극중 세계관에 대한 설명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대체로 마블 영화들은 그러한 작업을 한 편의 영화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제작되는 영화에서는 그런 설정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입장에서도 영화의 시작부터 풀악셀을 밟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영화를 흥미롭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유리한 건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영화가 재미있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영화의 후속작들은 대부분 전작보다 재밌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극장에서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유도하는 방식이나 이후의 전개와 마무리에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좀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깔끔하게 전개가 되었고 이후에 마무리에서도 상당히 깔끔했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이유로 꽤 긴 런닝타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한 몰입감을 가져옵니다. 영화의 초반 빌런들이 등장하고 나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가 싶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피터 파커를 도와주게 됩니다. 사건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는 영화의 전개를 위해서 사용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또한 마블다운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시리즈가 제작이 되지 않더라도 영향이 없을 그럴 마무리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인물의 성장도 담겨 있으면서 히어로라는 캐릭터에 맞는 선택이었고, 심지어는 그 마무리가 감동적이기까지 한데 그 마무리 여러분들이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시리즈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음과 동시에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강한 힘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한국에서 개봉하는 마블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300만을 넘는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경우 홈커밍 725만, 파 프롬 홈이 802만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좋은 흥행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노 웨이 홈의 경우 현 시국이 아니었다면 1000만원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현 시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객수를 동원할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435만이 가장 높은 관객수인데 그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